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썸네일과 제목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났죠. 그 여자가 쓴 그 무시무시한 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익명 게시판 누가 누군지 모르는 글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이나 누구나 다 알 법한 그런 실명이 까발리는 사람은 사연 안 가지고 와요. 왜냐면은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처럼 사람 목숨과 관련된 거,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사연을 또 잘 안 가지고 오려고 해요. 왜냐면은 고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다 이런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죄책감, 양심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 최대한 배제를 해요. 안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런 욕을 먹더라도 좀 가져와야 되는 게 예전에 이 여자가 쓴 글을 보니까 너무 기가 찬 거야. 이야 진짜 일단 보고 얘기해요. 어이가 없어. 제목: 남편 살해 용의자 이은혜가 사망보험금 8억을 타기 위해 남겼던 그 글. 보험사가 돈을 안 줘. 완전 억울해. 왜 안 주는 거야 내 돈을. 참고로 이 글은 2020년 3월 9일에 올라온 겁니다. 사고는 2019년 6월 달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 9개월 좀 지나서 올라온 글이죠. 원지: 도와주세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미룹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익사사고로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 보험금 지급도 받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을 받고 있는 여자입니다. 하여 너무나 억울해 이렇게 글 남기니까 부디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꼭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작년 2019년 6월달 저와 남편을 포함해 총 7명이서 계곡에 놀러를 갔었는데요. 이때 남자들끼리 다이빙을 하면서 놀다가 마지막으로 뛰어내린 저희 남편이 결국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그대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총 4명이었고요. 사고 이후 남편의 가족분들이,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처음에 이것 때문에 제3자가 쓴 줄 알았어요. 보통 시댁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가 식구나. 근데 남편의 가족분들이래. 사고 이후 남편의 가족분들이 타살 협의점을 제기, 경찰 조사가 좀 오래 걸렸어요. 타살 혐의점을 두고 계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고 당시 목격자는 총 4명이었고요. 죄송합니다. 반복이 됐네요. 그러다 수개월 뒤 2019년 10월 중순 사고사 익사로 최종 종결이 되었고 사망진단서에도 비의도적 사고, 익사, 외인사로 나와 있는 상태이며 부검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사로 나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좀 더 지나서 2019년 11월 11일 저는 보험사에다가 일반 사망진단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또 11월 중순경엔 현장 심사를 하는 분을 만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물론 그 외에도 보험사 측에서 원하는 것들은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협조를 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다시 한번 받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고 목격자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 보험금 조사가 오래 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해서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서가지고 목격자들에게 읍소 부탁을 했죠. 한번 해달라고. 이후 보험사 조사차장 그리고 손해사정인까지 다같이 만나서 그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고 목격자들은 이미 전날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진술했기 때문에 만나길 거부했던 거고요. 또 그때 그 사고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사고 이후 지금까지 계속 수면제 처방을 받는 겁니다. 잠을 못 자서. 하지만 그게 없으면, 그 진술이 없으면 일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길래 정말 어렵게 부탁해가지고 겨우 다시 한 건데, 이렇듯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협조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험금 지급이 안 되길래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살 면책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한다며 고인의 회사 사람들과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저희 남편 회사 사람들이라고 안 하고 고인의 회사 사람들, 그리고
이상합니다. 근데 사고 당시 고인의 가족들은 타살 혐의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저랑 사이가 나빠요. 계속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그런데도 저한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안 알려준다면 남편 직장을 찾아 회사 사람들과 얘기를 할 것이며 거기서 고인의 가족들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해서든 가족 측이랑 연락을 해볼 것이며 가족의 진술을 받지 못하면 진행이 안 된다. 몇 개월 혹은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불편한 입장을 보였고 해서 보험사 측의 남편 가족의 연락처는 끝내 제공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듯 제가 법에 대해 문외한이다 보니까 저들은 소비자를 무시하고 보험약관 법도 다 무시한 채 알릴 의무조차 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서류에서도 다 끝난 걸 가지고 제 나이가 좀 어리고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 사안을 계속해서 질질 끌며 이미 사고사로 나와 있는데 타살로 몰고 가요. 타살로. 전날 보험에 가입할 때는 좋다고 받아놓고 이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주려고 용을 쓰니 담당자는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을 안 해줘요. 제대로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무시로 일관하면서 계속 저렇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에서 다 나와 있는 사고 당시 내용을 다시 다 진술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걸 제대로 이야기 안 하면 보험금을 못 준다고 하네요. 그래도 큰 회사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큰 회사라서 더 안 주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배짱이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음에도 저한테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법률 상담 이거 수도 없이 많이 받아봤는데 다들 그래요. 지급 지연이 될 이유가 진짜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자꾸 저러는 걸까요? 지금 현재 저는 저희 집안의 기둥인 가장을 잃고 아이와 살아나가기 위해 야간 택배를 하며 정말 어렵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남편의 사고 후 제 몸과 정신 완전히 다 망가져 또 피폐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힘을 내서 살아보려고 이토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험사의 과도한 조사와 더불어 보험금이 언제 지급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또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었던 가지급 제도를 통해 우선 1,000만원이라도 받아서 그걸로 일단 버텨보려고 했지만 이 보험사는 그것마저 거절해가지고 유가족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아이의 얼굴을 보고 마지막으로 웃어준 게 그게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혹시 몰라 거기에 대비하려고 들어놓은 보험인데 되레 그게 더 힘들게 해요. 어떻게든 안 주려고 발악하는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해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간절하게 찾고 있어요. 기자분들도 마찬가지 도와만 주신다면 제보도 인터뷰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댓글은 이제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달린 이제 댓글입니다. 1번 러브하우스에 나올 정도면 진짜 최저 생계비 받고 겨우 살아갈 수준이었을 텐데 역시 옛날에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다 맞았네. 러브하우스에서 집을 새로 지어주면 고마워하기는 개뿔 그 집 바로 팔고 돈 남겨 먹는다고 했는데 그게 맞았어. 2번 사고 후에 몸과 정신이 피폐 모든 게 박살이 났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다. 이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딴 소리를 하네. 덜덜덜덜. 얘 지금 어디 숨어가지고 뱀의 눈으로 여기 댓글들 읽고 있으려나? 나도 죽일 거냐? 3번 와 진짜 무서운 여자다. 어떻게 저런 글을 올리지? 헐. 4번 얘도 분명 처음엔 착한 아이였을 텐데 어쩌다 저렇게 돈만 아는 사람 아니 괴물이 됐을까요? 댓글 사람의 천성은 타고나는 겁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는 되겠지만 그래도 그 근본 자체는 타고나는 거죠. 그런데 착한 아이라니. 아니 도대체 뭘 보고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요? 5번 응? 아이도 있었나요? 그리고 그 아이와 택배로 살아간다고? 도대체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야? 남편 아이인가? 사랑했던 남편이면 사망을 했어도 남편이나 애 아빠라고 하지 배우자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특히 배우자의 가족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건 마치 먼 관계에 있는 사람 얘기하듯 하네요. 여하튼 하루라도 더 빨리 잡혀가지고 꼭 제값 받기를 바래요.
제가 중간중간 남편이라고 표현하는 게 배우자라고 썼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남편이라고 꽂혀 쓴 거예요. 그리고 고인의 가족들, 배우자의 가족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 제 3자처럼. 6번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면 얼굴을 다 깔까 싶었는데 제일 먼저 전남친 운전 중에 사망, 또 다른 전남친 외국에서 같이 스노클링 하다가 사망, 현재 사망한 남편, 전날 낚시터에서 밀어버리고 보고덕 먹이고 등등등 밝혀진 살인 미수 건만 2건. 아니 이게 사람이야? 와, 고유땡도 한 수 접겠네. 7번 이런 게 진짜 사페 뭐 그런 건가? 사람을 그것도 남편을 그 시기에 놓고 저런 말들을 하다니 아무렇지 않게. 야 진짜 무섭다. 독해. 야, 야 아니 사실 뭐 이 사연과 상관 있는 건 아닌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정말 뭐 진짜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죽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긴 했어요. 특수한 경우에는. 근데 막상 하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때 막 그 IS 이런 애들이 신을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2살짜리 애한테 총을 겨누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 그걸 보고 저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했는데요. 야, 아니 무슨 원수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야, 이게 진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빨리 잡혀가지고 죄값 받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 너